재욱이? 네. 금성이. 오늘 숙제가 몇 개였지? 아, 33문제. 33문제야? 네. 서른 세 개 풀었는데 32개 맞았다. 현우? 됐고 오늘. 그다음에 재빈이. 이게 좀 그래. 뭐가? 아니 그런 거 하나 필요 없어. 3분의 62문제에서 11.5문제 맞았어요. 3분의 62. 그러면은 0.5단위로 연관하면 끊어요. 20점. 근데 이게 20점 걸로. 오케이. 그다음에 상원이. 상원 한 문제 풀어. 세개 다섯 개 들었어요. 네, 차분하게 하면 이 정도. 오케이, 좋아. 야야야. 자, 한번 해볼까요? 뒤에 문제는 좀 까다로웠을 텐데. 풀릴 때까지 풀었어. 내가 또 예. 아름다워. 좋네요. 풀릴 때까지 풀어요.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질문. 네. 고칠 시간 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좋아요. 모든 숙제는 내일까지 해오면 정답률이 어떻게 되려나? 그래서 하루 만에 숙제 다 해도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이 꽤 되죠, 그죠? 하실 수 없고 그냥 뭐? 일하실 수 없고 치고 하면 그래도 숙제는 3월 끝까지예요? 어우.
그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선택할 만한 게 숙제를 아예 수요일 날 2개를 다 보는 거죠. 수요일 날.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쭉쭉 진도만 나가는 거지. 그리고 수요일 날 과제 체크를 2단원 하는 거. 우리가 뭐 이렇게 고칠 거 없고 저기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시간에 자기가 써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잘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할 게 이제 사원이기 때문에 사원은 어떤 교양인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가 포물선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문제들을 안 푼 게 있다, 안 풀고 넘어간 게 있다라면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늘 딱 보아하니 사원 내용 설명하고 진도 나가고 남는 시간에 숙제 문제 풀면 되겠다. 오늘 사원 이거 요양의 방정식 해방시켜서 쓰는 거. 요양의 방정식 해방. 일단은 그럴 필요가 없고요. 아니 실제로 그런 거 궁금해. 도형을 회전시키는 걸 너네들이 배울 필요가 없어. 고등 교과에서 사라졌어요. 거가 안 돼요. 과거는 뭐 특별한 걸 배울 것 같지만 1, 2학년 동안에는 일반 고등 교과랑 특별히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조금 빠르게 배울 뿐이지. 그러니까 일반 고등교과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게 보통 이제 영재고죠. 똑같은 걸 배워도 좀 더 깊이 배우기도 하고. 영재고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런 게 이제 예전에 행렬이라는 걸 가지고 배웠어요. 행렬이라는 거 혹시 이제 관심 있는 친구, 영어로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고등교과에 있다가 사라졌다가 2025년 다시 교과가 개정되면서 다시 고등교과로 들어와요. 이제 너가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회전 변환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평면에서 도형을 회전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공간에서도 할 수 있지만 공간까지는 일반 고등에서 안 하지.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선형대 수학이라는 과목이에요. 행렬을 다루는. 그 문제의 원리는 좀 까다로워. 그냥 이걸 읽는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근데 내가 한 1분만 설명하면 이해가 돼.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겠어요. 57번인데 근데 이해가 좀 되긴 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A, B. 근데 이게 안 좋다고. 아니 그러니까 두 원이 접한 게 아니라 그 두 원에 동시에 접한 이런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그 중심의 자체로 신기하네. 네. 우리가 이게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딱 보고 아 이거 내가 금방금방 고칠 수 있다. 이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한 문제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한 문제 가지고 한참 쳐다보고 그러면은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보통 이제 과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한 맥시멈을 1시간 정도가 잡아요. 1시간 정도 잡기 때문에 우와. 2차 곡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본 형태의 문제들, 즉 정석 연습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보다도 이제 실제로 이제 수능형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상당히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에 출제가 되면서 좋은 문제들이 참 많고 아이디어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라고 해야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 특성도 있긴 하지만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학교 프린트 문제의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곡선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기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꼭지점이 0,0이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계산을 조금 더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그림을 줘야 되는데 그림을 안 줘. 그 상세하게 설명으로 다 바꿔버리죠. 올해 딱 그랬어요. 올해 기아 중간고사가 딱 2차 보더니 그럼으로써 난이도가 싹 올라가네. 이 말고 딱 설명해 주는 거지. 이러이러한 도형 뭐저저저저. 그 도형을 구현해 내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54번이랑 67번. 54번, 67번 이렇게? 선생님 57번도 설명을 듣고 싶어요. 아, 근데 이번 써가지고 안 돼. 네, 안 된다는 건 지금 시점인데 네. 미분이라는 게 2학기 때 같이 배워요. 그럼 그런 거야. 서술형에서 풀이 과정에 내가 딱 떠오르지 않는다면 일단 써. 근데 가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자체에 미분을 쓰지 마시오라고 하기도 해. 왜냐하면 접선을 구하는데 미분이 어떻게 보면 아주 유용하거든요. 간단하게 y제곱은 4px만 하더라도 내가 지난번에는 판별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왜냐면은 나는 어쨌거나 전제가 너희들은 미적분을 아직 안 했다라는 전제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미적분을 했다라는 전제에 하기 시작하면 내용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미적을 조금 해본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거는 약간 접근을 해주면은 얘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 x에 대해서 미분을 못하기 때문에 붙여주고 y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도함수가 결국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x1, y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y1분의 2p가 되고 그러면 y는 y1분의 2p x-x1 더하기 y1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양변에 y1을 곱해버리면 y1, y는 2p x-x1 더하기 y1의 제곱인데 y1의 제곱은 4p x1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에다가 쓱 집어넣어주면 2p x 더하기 x1이 이쁘게 나오죠. 요런 게 이제 미분을 배웠을 때 활용 같이 해요. 오케이?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너희들이 미분을 배우는데 해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다 달라. 그래서 짜증나. 2일 세종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예비 3학년이죠. 뭘 했냐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 플러스 뭘 했냐면 초월함수의 극한 요걸 했다라 그러면 이 세종은 이거에다가 다항함수 미분을 했어. 근데 다항함수 미분은 미분인데 여러 가지 미분법을 같이 배웠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미분의 활용까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하나의 책을 쪼개서 배울 때에는 그때그때 맡은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안 그래도 커리큘럼이 매번 자주 바뀌는 편이거든요. 너네는 한 2, 3년에 막 한 번씩 이렇게 막 바뀌어. 어떨 때는 최악일 때 1, 2, 3학년 커리가 다 다를 때도 있어. 그리고 같은 커리 안에서도 배우는 내용 자체를 쪼개는 게 이렇게 다 달라. 그래서 방학 때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학기 들어가가지고 그때그때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를 좀 해줘야 돼요. 내신. 적분은 안 해요? 적분은 하는 거 2학년 때예요.
2학년 1학기 때 심수 1이라는 것과 심수 2를 배워요. 심수 2는 주요 내용이 적분과 확통이에요. 물론 여기에 기하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기하를 1학년 때 하기 때문에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심수 2하고 현재 미적분을 배우는데 그럼 이때 미적분을 종합해서 다시 한 번 해요. 그리고 요때 보면은 적분도 다시 하고 여기에 확통의 일부를 해요. 현재처럼 한다라고 하면 보통. 확통이라는 거 혹시 책을 한 번이라도 봐본 적 있어요? 확통은 뭐가 나오냐면 경우의 수랑 이항 정리, 그 다음에 확률,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만 따로 요때 하기도 해요, 자주. 적분은 이제 2학년 내내 열심히 할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 배우는 거잖아. 일단 학교에서도. 그래서 수업 내용 자체를 조금 어떠한 수능형 이런 문제들보다는 되도록이면 담백하게 뭔가 기본을 탄탄하게 해주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하는 반면에 2학년 2학기부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좀 현실적으로 다가가. 올해 2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내내 푼 거라고는 요때 빼고 나머지 미적분 같은 경우 선생님이 3명이 들어왔거든요. 선생님 3명이 들어와가지고 미적분을 해. 그럼 한 명은 너 혹시 미적분 책 본 적 있어요? 미적분 맨 앞에가 수열과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 급수 이걸 배워요. 한 선생님이 그걸 하고 한 선생님은 미분하고 한 선생님은 적분하고 이렇게. 그래서 요때는 주로 뭘 많이 하냐면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인 거. 그래서 수능 문제나 논술 문제. 선생님들이 이런 걸 주로 학교 프린트로 담아줘요. 그럼 실제 시험도 어때? 거기에서 변형해서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겨울방학 동안 여기서 수능 사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따로 수술을 해놓는 게 좋아요. 수학이라는 건 얼마든지 더 해놓으면 나쁠 건 한 개 없어요. 수학은 일주일 내내 해도 좋아. 그 수술가 필수예요? 필수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3일 동안에 하는 내용이 1학기 내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2학기 내용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내용이 그 중에서 이제는 2학기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현재로서는 지수로 5랑 삼각함수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일요일 될 거야. 그래서 일요일날 같은 경우 지수로 삼각함수 여기에 미분 앞부분 미분의 일부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 다 하기는 좀 버거워요. 미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분도 쪼개서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요 정도 해보자. 딱 그렇게. 겨울방학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아까 수투 얘기했잖아요. 너가 얘기하는 수투가 일반 고등학 교과에서의 수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수투는 다항함수의 미분이에요. 미적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한다라고 해서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아까 다항함수 미분을 배운다라고 했는데 올해 1학년들 같은 경우 다항함수 미분인데 실질적으로 미분을 하는 방법은 초월함수 미분법을 해요. 곱의 미분법, 몫의 미분법, 아니면 합성함수의 미분법, 역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 이런 것들을 다뤘어요. 그러면 연속함수 그 문제가 뭐 그거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해서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항함수만 가지고 하고 초월함수만 다루지 않을 뿐 미분법 자체는 수투를 초월한다. 수투에서는 방금 전에 얘기한 역함수의 미분법 이런 것들 안 해요. 오케이? 미적분을 하려고. 하려고 하면은 미적분을 하는 게 낫죠. 근데 얘기했다시피 언제든 더 하는 건 나쁠 게 한 개도 없어요. 어디 안 가 공부해 놓은 건. 다만 공부를 할 거면 제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트를 할 거면 차라리 수사가 원하는 게 나아요. 수사가 원치마. 그거는 자기가 판단해야 돼. 거기서부터. 내가 이걸 더 하는 게 낫겠다, 이걸 더 하는 게 낫겠다는 나는 이게 더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그거는 자기가 판단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다음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할까? 자신감이 붙어. 당장 일단 1학년 1학기 때 어느 정도 성적이 딱 나와버리면 그게 일단 이게 내 요 정도구나. 그거 가지고 좀 자신감이 붙어서 그때부터 이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게 1학년 1학기 성적인데, 그러면 나는 여기서 수상화 예를 들어 그냥 뭐 정석을 다시 한번 풀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수상화 성적이 많이 나아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무슨 뭘 푸는 거야? 얘기했지만 자기가 수상화에 좀 부족하면 수상화 다시 더 풀어야 되고, 나 수상화는 좀 웬만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거죠. 미적분을 뭐 수원도 해야 되니까, 그죠? 수상화하고 수원이 이제 다 저기 필요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시간 되면 이제 미적분도 하고. 겨울방학이 긴 것 같지만 되게 짧아요. 자, 질문 없을까? 이게 단가? 재빈이는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 이따가 다시 질문하고 그러려고? 포기했어요. 자, 몇 개만 조금 설명하면서 지난 시간 우리가 포물선에 대한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54번 볼게요. 54번 같은 문제를 보면서 이제 약간 의문이 들만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장 들어가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또 있으니까 어려운 미분도 아니고 방금 전에 한 그런 방식으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y제곱은 4x 위점 t제곱 콤마 2t에서 이 포물선의 준선 LNL인 수선의 발을 b라 하자.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포물선에서는 우리가 보통 a, b라고 하면은 a, fa로 점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 포물선 같은 경우 y제곱은 4px 꼴이기 때문에 뒤 얘를 기준으로 좌표를 세팅을 했죠. 그래서 2t, t제곱 이렇게 세팅을 했단 말이야. 자, 봅시다. 그래서 A에서의 접선과 OB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때 P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하자면, 자, 포물선에서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에 x좌표를 x1이라고 하면 여기에 x좌표는 뭐다? 마이너스 x. 그렇지. 얘가 y1이면 얘는 뭐다?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미분하여 정리하면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주시면 y제곱은 4x 방금 전에 했다시피 y dx 2y는 4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는 y분의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y좌표가 ET니까 여기다 ET를 넣으면 기울기가 t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와 같이 나오겠다. 그럼 정리해주면 t분의 1 x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때 b의 좌표는 준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준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자, 초점이 p 값이 1이니까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2t가 되겠죠. 그 다음에 OB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니까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t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다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밖에 뭐 특별히 할 건 없죠? 요 미분하는. 그 다음에 57번은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 위에 중심이 있고 초점을 지난다라는 거는 반지름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랑 같은 길이를 가는 게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접해버려요. 그 원이 이렇게 접해요. 그러면 원이 접한다라는 거는 이 밑으로는 원이 못 내려가.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 여기 초점이 이렇게 있으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지난다라는 거는 이거하고 이거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려면 여기에 이렇게 또 접해야 돼요. 이렇게 또 접해야 돼요.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래서 두 원이 만나는 지점이 어떨 수밖에 없냐면 원 자체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둘이 공통되는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 준선의 안쪽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교점이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으려면 요때다라는 거지. 그것만으로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최대라는 거를 확실하게 이야기하려면 실제 만족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야겠죠? 실제로 만족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때가 이런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는 이때가 이렇게 될 테니까 둘이 생기는 교점도 얘라고 할 수 있겠지. 최대나 최소를 할 때에는 우리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만족하는, 즉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좋습니다. 애들도 공부는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상황에서 할 만큼 해왔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타일을 알 거란 말이에요. 자기 스타일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난 이렇게 공부할 때 효과가 잘 나와요.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보고 배울 점 있으면 보고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이요, 장점을 배우는 건 진짜 어려워. 근데 단점은 쉽게 배우시죠. 자, 67번 일정한 평행한 접선에 의해 두 곡선의 접점을 갖다 PQ라고 그러면 OPQ의 넓이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y제곱은 4ax, y제곱은 4ax 이런 포물선. 자, 그 다음에 x제곱은 4b y. 그래서 뭐
초점이 여기 뭐 여기 뭐 적당히. 이때 평행선을 요렇게 했을 때 각각의 접점 P, Q가 있으면 요 삼각형의 넓이 O, P, Q의 넓이는 항상 일정하다. 이걸 보이라고. 그리고 그 일정한 넓이가 뭔지 우리가 그것까지도 체크해 주면 좋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전략이 필요해. 기울기, 평행하다라는 건 기울기.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를 M이라 하자. 그래서 1번 직선과 2번 직선에 접선해 나오는 식이에요. 암기한 걸 그대로 갖다 써야 돼. Y는 mx 더하기 n분의 p.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두 개의 접선을 찾아냈어요. 자, 그럼 이제 접점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PQ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제 간혹 이제 학생들이 그림이 꼭 이래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엄밀하게 하자면 m이 0보다 크다라고 하자. 그래놓고 m이 0보다 작을 때도 어때?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지. 그래서 m이 0보다 크면 그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자, 접점을 한번 보여봅시다. 자, y는 mx 플러스 n분의 p하고 y제곱은 4ax. 그러면 이 p 자리에 a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는 b가 들어가면 될 겁니다. 자, 얘하고의 접점 보다시피 x좌표, y좌표가 0보다 큰 값이 나올 텐데요. 얘를 제곱해서 갖다 박아놓고 판별식 써버려. 주저없이. 둘이 곱해주면 2ax가 돼서 마이너스 2ax가 되고 놀랍게도 이런 형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mx 마이너스 n분의 a의 제곱은 0 x좌표는 m제곱분의 a. 이건 이미 예견된 거야. 접한다라는 건 완전 제곱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x좌표가 이렇게 나와요. y좌표는 이 x좌표를 여기든 아니면 여기든 집어넣어 보면 y좌표는요. 얘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을까? m제곱분의 4a제곱이니까 m분의 2a가 되겠죠. 이게 p의 좌표야. 자, 이제 q의 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응? 네. 얘기하세요. 아이패드 써도 되나요? 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해. 뭐 교재 대신 아이패드 갖고 와가지고. 마음대로 해. 너네들이 하는 방식 편한 대로 하세요. 얼마든지. 지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익숙하다면은 얼마든지. 네. 제가 그래서 교재 파일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 책 전체 파일 PDF로 제가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아이패드 쓰는 친구들은 PDF가 편하기 때문에 PDF를 저는 내가 하는 모든 수업에 파일을 올려줘요. 수업 전에 올려주거나 최소한 수업 시작하면 무조건 먼저 올려줍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뭐 자료 유출이나 이런 거를 막 걱정하고 그러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PDF 파일은 난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아.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요즘은 워낙 패드 쓰는 친구들이 많아서. 자, 그리고 나는 안 쓰는데 그거 잘 쓰는 친구들 보면 되게 능수능란하게 잘하더라고. 그림도 깔끔해. 그림 뭐 직선 같은 거 그리는 거. 자, 그게 질문이었어. 자, 이번에는 Q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까요? Q의 좌표는요, 여기 있는 Y는 mx-bm 제곱 얘하고 Y는 x제곱은 4by 이 둘 사이의 교점은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에 넣어도 되고 y 대신에 여기에 넣어도 되니까 x제곱은 4b mx-m제곱 b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bm x 플러스 4m제곱 b제곱. 자, 그래서 x좌표는 2bm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때 y좌표는 2bm을 여기다 넣어보니까 4b제곱 m제곱 4b 4b bm제곱인가요? 그렇죠. bm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q의 좌표까지 나왔어. 이 상태에서 삼각형 OPQ의 넓이는 원점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요 형태. 그래서 m제곱분의 a n분의 2bm bm 크로스에서 빼주면 ab 마이너스 4ab 그리고 2분의 3 ab라는 값으로 일정한 값이 나오면 알 수 있겠다. 이런 문제는 어떤 아이디어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해주면 돼요. 그런 유형의 문제. 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타원을 잠시 후에